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충절과 의례의 고장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김희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두가 어려운 시기 각자의 영역에서 묵묵히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도민과 소상공인 및 의료진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홍해공원 내에 조성된 독립운동가의 거리와 관련하여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성되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해공원 내 독립운동가 거리는 태극기 모양을 모티브로 중심에는 태극 무늬를 들고 있는 유관순 열사, 사방의 건곤 감리 위치에는 김좌진 장군, 이동영 선생, 윤봉길 의사, 한용운 선생의 조형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고 도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총 8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도민의 세금이 사용된 만큼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자문으로 조성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에서 많은 부분을 간과한 것 같아 본 의원은 아쉬움이 큽니다. 본 의원이 나라 장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 사업은 총 10개 업체가 신청하였고 그중 9개의 업체가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여 7명의 평가위원이 심사하여 최종 1개의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 및 기준입니다. 제안서 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기술 능력 평가 90점, 입찰 가격 평가 10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술 능력 평가 세부 항목을 보면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위원이 평가를 담당하는 부분이 정성적 평가로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가위원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업체가 선정되느냐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담당하는 평가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도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 사업에 평가위원을 추천받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독립운동가 거리 조형물 건립사업 평가위원 모집을 위한 추천 관련 자료입니다. 그런데 모집 분야를 보면 건축, 디자인, 조경, 조각, 조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안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7명은 모두 건축, 디자인, 조형 등과 관련한 전문가입니다.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당연히 아름답고 독창적인 건축물이라든지 조형물을 짓는 사업에는 건축, 디자인 등의 관련 전문가가 평가가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와 부합하도록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독립의 의미와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평가위원이 조형물 건립 관련 분야만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미술관과 조각공원에 설치하는 조각작품이 아닙니다.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심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평가위원 7명을 조형물 건립 관련 분야로만 구성했는지, 역사 관련 분야의 평가위원 구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는 독립운동가 거리 조형물을 설치를 위한 인물 선정을 위해 2019년 7월 인물선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남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5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인물선정 자문위원회가 선정한 인물은 김좌진 장군,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이동영 선생, 한용운 선생입니다. 선정 사유를 보니 첫 번째 조건이 서훈 최고 등급, 두 번째가 임시정부 기여도입니다. 그러나 최고 등급을 서훈받은 부여 출신 임병직 선생을 배제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훈 최고 등급인 임병직 선생은 등급 하향 예정이라는 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배제하고 2등급 대통령장 서훈을 받은 이동영 선생의 임시정부 기여도를 반영하여 선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병직 선생의 훈격이 하향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공훈전자사료관에서 제공하는 우리 도의 독립유공자 중 훈격이 대한민국장과 대통령장 현황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장은 김자인 장군, 윤봉길 이사, 임병직 선생, 한용운 선생이 있고 대통령장은 민종식, 이동영, 이상재, 이종일 선생이 있으며 유관순 열사는 훈격이 독립장이었었던 게 최근 2019년 3월 대한민국 국장으로 추가로 서원받았습니다. 어디에도 임병직 선생의 훈격 하향은 없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5월 25일에 공훈전자사료관 담당자와 통화로 확인한 결과 훈격 하향 내용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즉 잘못된 인물 선정이고 선정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 자문 의견으로만 선정했다라고 답하는 관련 부서는 인물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각 언론사들의 홍해공원 내 독립운동과 차별에 대한 보도입니다. 그중 올해 4월 홍성신문에 보도된 내용의 일부를 들려드리면 문제는 이들의 구도다. 가운데 제일 큰 유관순 동상이 서 있고 주변을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둘러싼 형태다. 동상의 크기도 유관순 상이 다른 독립운동가 상보다 배는 더 크다. 이를 두고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유관순 상을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 다른 사람의 급을 낮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서훈 최고 등급을 인정받은 분들의 동상은 작게 세우고 최근에서야 서훈 최고 등급을 인정받은 유관순상을 크게 세운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독립운동가의 동상 크기와 위치는 매우 예민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심도 높은 자문과 소수의 의견도 무시되지 않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미 조형물 제작 관련 인물 연구 전문가 사전 자문 의견에서도 동상의 배치에 있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정신을 표상하는 인물이 중심에 와야 할 것으로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인물 선정 기준은 서훈 최고 등급과 임시정부 기여도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독립운동가 동상 크기와 위치가 지금처럼 결정된 것입니까? 이를 두고 지역 언론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후 공적까지 맞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상의 크기 및 배치 논란과 함께 논란이 되는 것은 유관순 열사 동상 받침대에 쓰여진 독립운동가의 이름입니다. 우리 도는 2등급 대통령장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는 총 4분으로 민종식, 이동영, 이상재, 이종일 선생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관순 열사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 둘레에 1등급 서훈을 받은 김자진, 윤봉길, 한용운 이런 분들은 물론 민종식, 이상재, 이종일 선생의 이름만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2등급 서훈을 받은 분들에 대한 동상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역 언론은 이분들이 유관순을 떠받들고 있는 역할처럼 보인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충남의 독립운동가의 이름이 유관순 동상 발 밑에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주민들도 비슷한 그러나 같은 맥락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받침대에 새겨진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름 외에 행적에 대한 설명도 부재합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새기는 역사적 명소로 만들기 위해 조성했다는 목적이 독립운동가의 어떠한 행적도 없이 이름만 새겨놓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과연 도민과 학생들이 이곳에 찾았을 때 이름뿐인 독립운동가에 대해 무엇을 느끼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들의 몸 바친 희생을 왜곡되게 바라보도록 한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선열들의 거룩한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명언 중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그것이 현실이냐 비현실이냐를 따지기보다는 먼저 그 일이 바른 길이냐 어긋난 길이냐를 따져서 결정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을 비롯한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자신은 물론 가족의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조국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그분들의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도지사님께 질문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선열들의 희생에 대해 크고 작고를 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열들의 희생 정신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고 이어가도록 역사를 보존하고 제대로 기록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9년에 한 언론에서 보도한 것으로 내용을 요약하면 태극기에 소원 적기, 이름 적기를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태극기에 낙서를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국기의 존엄성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독립운동가의 거리 역시 국기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 위에 독립운동가 5인을 배치하였습니다. 태극 문양을 받들고 있고 건군 감리를 들고 있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 위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보기에도 안 좋다는 도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독립과 국기를 지키기 위해 몸바친 독립운동가를 국기 위에 세워놓은 것은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사님, 금년 5월 1일 홍성신문에 보도된 내용 중 독립운동가의 배치는 그냥 예술작품으로 봐줬으면 한다는 도 관계자의 답변이 있습니다. 지사님은 홍해공원 내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이 예술작품을 전시코자 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까? 선열의 몸바친 희생과 공을 단순히 예술작품으로만 표현코자 하신 겁니까? 독립운동가 거리는 문화예술거리, 조각공원 미술관이 아닌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도의 훌륭한 독립운동가를 후손에게 알리고 도민의 마음에 보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각작품처럼 예술작품으로 생각하는 것은 본 취지를 퇴색시키고 도민의 세금을 낭비한 잘못된 행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사업으로 처음부터 재검토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면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독립운동가의 거리 맞은편에 설치된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상입니다. 뒤편에 적혀있는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명단입니다. 첫 번째 이름이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쭉 나열한 것 같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항일의 뜻을 찾아보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대한의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 앞에 꼭 일본인의 이름이 맨 첫 번째로 놓아야 했습니까? 우리 도에 설치한 조형물인 만큼 도내 여성 독립운동가를 구분하여 앞에 적는 등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담당 부서의 안일한 행정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